자, 바로 가자. 자, 첫 번째 경기. 오늘 이거 일야 뭐고 인터리그죠, 인터리그. 인터리그. 인터리그가 뭐냐? 교류전이다, 교류전. 교류전이다, 교류전. 그래서 이제 이 교류전이 뭐 하는 거냐? 센트럴 리그랑 그리고 퍼시픽 리그랑 섞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 치른다.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교류전 뭐 우승팀 하면은 뭐 일본 그 재팬 시리즈에서 그 홈팀 먼저 그런 걸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센트럴 팀이 홈팀이면은 센트럴 리그를 적용하고 그리고 또 뭐야 이 퍼시픽 리그가 홈팀이면은 퍼시픽 리그에 대한 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전부 다 퍼시픽 리그가 홈팀이죠. 그래서 이제 뭐 투수가 타석에 들어설 일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니오넴이랑 야쿠 경기부터 바로 보자. 자, 일단 일단은 오늘 우에하라랑 이시카와의 맞대결이죠. 뭐 지금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이겼다 졌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얘네들도 뭐 사실 뭐 경기력이 뭐 꾸준하게 좋다든지 뭐 빠따가 좋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최근에 좀 이겼다 졌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야쿠 같은 경우 심각하죠. 심각하다. 심각하다. 뭐가 지금 빠따도 안돼, 선발도 무너져, 그리고 불펜도 안돼. 이렇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패를 못 끊어내고 있다. 뭐 지난 히로전에서도 계속 지금 스윕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오늘 이 이시카와 나오는데 오늘 야쿠르트를 간다?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가고. 만약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변수가 있다면은 이 우에하라거든. 우에하라가 뭐 나름 그래도 재작년 나름 요때만 해도 뭐 좀 대체 선발이라든지 뭐 한 5선발 역할을 나름 해줬어. 5이닝 정도 요렇게 막아주면서.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올해는 막 그렇게 막 딱히 지금 보여준 게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5이닝 정도는 충분히 또 소화할 수도 있는 친구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좌투수죠. 좌투다 보니까는 올 시즌에 또 야쿠가 또 좌투 상대로 또 못 치는 점을 또 생각을 했을 때 요 경기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니오넴 쪽으로 보겠습니다. 니오넴 또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이시카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선발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야쿠 불펜도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니오넴 프렌과 함께 오버까지 다득점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쿠텐이랑 그리고 요코 경기. 요 경기는 일단 오늘 선발에서 또 조금 차이가 나죠. 노리모토냐 아니면은 뭐 이마나가냐 했을 때 뭐 당연히 조금 이마나가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 그리고 또 노리모토 같은 경우 노리모토도 얘도 이제 뭐 잘 던질 때는 잘 던지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뭐랄까 좀 득점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또 털릴 때는 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이 노리모토죠. 뭐 근데 기본적으로 노리모토가 뭐 잘 던지는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던지는 쪽으로는 조금 초점을 두긴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는 이 라쿠텐의 빠따가 되겠죠. 얘네들이 물론 이제 뭐 지난번 주말 시리즈에서 연패를 끊고 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계속 이 화력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마나가 같은 경우도 이마나가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경기 좀 실점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코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연패를 할 때는 또 지난번처럼 계속 연패하는 것도 있고, 뭐 5연패 했을 때도 있고, 지난번처럼 또 4연패 했을 때도 있고 한데, 연패를 끊어낸 뒤에는 연패를 끊어낸 뒤에는 또 연승 흐름으로 가는 또 그런 경향이 계속 보였거든.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연패를 끊었고, 지난 경기에 연패를 끊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또 연승을 또 탈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왜냐면 또 노리모토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거는 요코 승과 함께 요코 승만 볼게요. 요코 승만 어느 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번은 잘 모르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그래도 뭐 요코가 뭐 빠따적으로나 불펜적으로나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코 승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이브랑 한신 경기. 자, 요 경기는 오늘 이제 요자랑 무라카미죠. 요자랑 무라카미인데 당연히 오늘 선발에서는 당연히 무라카미가 훨씬 더 낫다. 나은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연승 중이고, 연승하는 과정 동안 빠따도 좋아. 그리고 또 불펜진들도 지금 안정적이야. 그리고 또 선발진들도 다 버텨줘. 하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이고 질 것 같지가 않다. 질 것 같지가 않고, 또 역전승도 많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요자 상대로 또 한번 털어 먹었죠. 털어버리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좀 한신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세이브 같은 경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물론 얘네들이 지난 이 주중 마지막 시리즈에서 연패를 끊긴 했어. 끊긴 했는데 여전히 이 빠따가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우리가 이 언제고 세이브 주말 오릭스 시리즈 때 계속 언더를 갔다 이가 뭐 때문에 이 세이브 안 빠따 때문에 안빠따 때문에 언더 가고, 2차전도 언더 가고, 3차전에서도 세이브 언더 멘트 나가고 이랬었다 얘가 기억이 나지. 그 정도로 지금 세이브가 뭐 나름 뭐 선발이라든지 뭐 불펜 쪽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서도 빠따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도 밀리고 빠따도 밀리고 불펜도 밀리고 이거 한신 보겠습니다. 한신 승과 함께, 그리고 뭐 마연승까지 보고,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더 볼게요. 언더 왜? 세이브 때문에. 자, 그리고 지바랑 요미우리 경기. 자, 요 경기는 이제 뭐 니시노가 지난번 경기에서 라쿠텐전에 뭐 완전히 또 끌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한 5, 6이닝 막아주면은 잘 막아줬다 보면 되고, 그리고 뒤에 이 지바의 불펜진들 생각했을 때 뭐 그 정도만 막아줘도 충분히 이 불펜들이 좋다 보니까는 사실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미 같은 경우 이 헤이나이가 나오죠. 헤이나이가 나오는데 뭐 이 친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불펜에서 뛰는 애거든. 불펜에서 뛰는데 뭐 작년도 그렇고 대체 선발로 오늘 올라왔다. 왜? 이 오늘 나올 선발이 없어서 오늘 올라왔는데, 뭐 요미가 이제 뭐 불펜을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높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요미도 좀 뭐랄까, 물론 이제 지난 주말 경기에서 한신을 만났지만 한신을 만나고 뭐 이길 가능성도 있었고, 뭐 물론 이제 뭐 불펜에서 방어를 하면서 역전패도 당하고 뭐 요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죠.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이 요미가 연승 중일 때보다 이 화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불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요미우리가 뭐 물론 이제 이 니시노를 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뒤로 갈수록 이 불펜전으로 갈수록 저는 치바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누이 요미우리가 홈이 아니고 원정일 때는 확실히 좀 타격에서
좀 그런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요것도 지바로 봅시다. 지바로. 지바로 갈게요. 뭐 올 시즌에 지바로 때 홈에서 뭐 빠따 계속 좋고, 또 지난 소뱅존도 이겼고, 계속 지바 보겠습니다. 요거 지바 승과 함께,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볼게요. 오버. 자, 그리고 이제 오릭스랑 그리고 히로시마 경기. 자, 이 경기는 이제 오늘 야마모토 나오지. 야마모토랑 이제 오세라가 나오는데 뭐 오세라가 오늘 경기 과연 뭐 얼마나 던져줄지가 궁금하다. 뭐 오세라 같은 경우 어쨌든 지난번에 휴식을 한 뒤로 그 뒤로는 또 나쁘지 않게 던져주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히로 감독이 문제다. 이 선발들이 좀 잘 던지고 있으면 안 내린다. 뭐 구리도 그렇고 모리시타도 그렇고 오세라도 그렇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투구수가 많아지고 뭐 100개 이상 120개 이상 뭐 이렇게 던졌을 때 뭐 갑자기 또 쳐맞고 무너지는 게 지금 히로 지금 이 계속 게임이 그렇거든. 뭐 물론 이제 뭐 빨리 바꿔줄 때는 빨리 바꿔주지만, 그래서 이게 오늘 경기도 이 오세라가 뭐 잘 던지고 있는 타이밍에서 투수 교체를 언제 하느냐, 요것도 문제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히로도 마찬가지지. 히로도 홈에서는 나름 잘 치고 득점도 잘 뽑고 점수도 잘 지키고 요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원정만 가면 어떻게 된다? 원정만 가면은 빠따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뭐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릭스도 뭐 물론 이제 지난번 이 세이브 전에 연승이 끊겼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빠따라든지 불펜이라든지 전혀 밀릴 게 없고, 오늘 선발도 홈에서 야마모토고, 오릭스 보겠습니다. 알겠죠? 오릭스 승과 함께. 그리고 요거는 뭐 야마모토도 그렇고 오사라도 그렇고 둘 다 막 급격하게 뭐 무너질 거다 이렇게는 보이는 게임은 아니거든. 이거 5.5지만서도 이거 언더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뱅이랑 주니치 경기. 자, 요 경기 일단 뭐 주니치 같은 경우에 오늘도 뭐가 문제다? 빠따가 문제겠죠. 오늘 이거 과연 오제키라든지 뒤에 이 소뱅의 불펜진들을 과연 공략을 할 수가 있냐? 그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 만약에 오늘 후쿠타니만 버텨준다, 그러면은 뒤에 이 주니치의 빵빵한 불펜진들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빠따가 되겠고, 그리고 소뱅 같은 경우에도 소뱅도 이제 뭐 오늘 오제키가 나오죠. 오제키가 나오는데 오제키가 과연 이제 뭐 볼질 안 하고 과연 쭉 잘 막아주면은 뭐 저는 오제키가 오늘 뭐 7이닝 할 수도 있고 뭐 8이닝 할 수도 있고 완투 완봉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주니치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또 후쿠타니 상대로 만약에 점수를 못 뽑는다, 그러면은 게임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 왜? 주니치가 불펜이 좋다 보니까는 만약에 후쿠타니가 뭐 한 5, 6이닝 버텨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뭐 소뱅 쪽보다는 좀 주니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승패보다는 언더로 봅시다. 언더로. 어쨌든 간에 양팀 선발들이 뭐 버텨줄 가능성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결국은 소뱅 불펜도 좋고 주니치 불펜도 좋고, 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구경 할게. 바로 구경. 물 한 잔 먹고. 야, 빨리빨리 하려면은 그 뭐야, 빨리빨리 하려면 그 빨리빨리 추천 누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빨리빨리 추천 눌러주세요. 물 한 잔 먹고. 땀. 자, 보자. 봅시다. 그 배구랑 같이 할게. 구개랑. 후쿠타니 잘 던지냐고? 후쿠타니 잘 던지지. 근데 무너질 때 좀 크게 무너져서 그렇지. 자, 보자. 자, 야, 오늘 비 안 오제? 다 하제? 야, 오늘은 비 안 오제? 다 분석합니다. 다 분석할게요. 자, 첫 번째, 국내 야구부터 바로 보자. 자, 일단은 오늘 이민호냐 한은이냐 둘 다 못 믿겠다.
둘 다 이민호도 그렇고 한현희도 그렇고 못 믿겠어. 왜? 둘 다 기본적으로 볼쟁이 아니냐. 볼쟁이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경기에서 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양 팀의 지금 화력이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 나는 그래도 뒤로 갈수록 좀 그래도 좀 유리한 거는 뭐 롯데라고 생각하거든. 롯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롯데 프렌과 함께 오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크랑 이제 삼성 경기. 자, 요 경기는 이제 오늘 뭐 메카티랑 수아레즈 만났는데 사실 뭐 수아레즈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잘 던지는 날은 뭐 잘 끌키고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또 안 끌키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수아레즈가 득점 지원을 너무 못 받죠. 그리고 이제 이 또 삼성이 또 메카티를 또 처음 만나는 부분들 요게 또 좀 걸린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저는 뭐 수아레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한 2점 3점 실점할 게 보이는데 삼성이 이제 메카티를 공략을 할 수 있냐 이렇게는 또 생각이 안 든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스크슨과 함께 그것도 스크 홈이기도 하고 스크슨과 함께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알겠죠? 언더까지. 자, 그리고 이제 NC랑 이제 두산 경기. 요거는 이제 오늘 뭐 와이드너 이제 뭐 나오는 거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원준이가 오늘 끌키느냐 아니면 또 스스로 이제 무너지느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 요 경기를 뭐 선발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산이 뭐 이기고 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화력적인 부분들은 또 나쁘지가 않고 뭐 N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이런 경기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본다면은 뭐 두산 프렌 볼게요. 두산 프렌 아시겠죠? 두산 프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둘 다 뭐 치고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저는 뭐 오버까지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랑 KT 요거는 오늘 경기들 오늘 1야 9야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경기 이거 그냥 알아서 찍으세요. 오케이. 기아랑 KT는 알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저는 뭐 굳이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랑 키움. 요거는 이제 오늘 구가 중에서 그나마 좀 갈만한 거 아닌가. 뭐 언더 왜 언더 배당 내렸나 또. 왜 산체스도 지금 뭐 나와가지고 공이 좋고 그리고 안우진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은 좋은데 득점 지원을 못 받죠. 못 받고 요렇다 보니까는 사실 이거 7.5 기준은 뭐 물론 7.5 기준 언더가 정배긴 하지만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메리트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키움의 원정 키움의 이 원정 빠따 진짜 믿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안우진이가 또 지난번 경기 또 두들겨 맞고 진 것도 있고 사실 오늘 경기 이거 뭐 산체스나 아니면은 하나 상대로 뭐 1, 2점 뽑아주면은 뭐 충분히 그 점수 지켜준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움 승과 함께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언더로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구 야 이제 드디어 나머지 경기들은 그 뭐 캐나다 경기도 있고 그 뭐야 나머지 경기들도 있거든. 나머지 경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저녁에 메이저리그 이탈리아 경기 있고 폴란드 경기 있죠. 나중에 저녁에 할 겁니다. 저녁에 아시겠죠? 자, 일단은 배구 바로 보자. 뭐 일본 같은 경우 어쨌든 오늘 홈에서 경기를 치르거든.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지금까지 나올 애들은 다 나온다. 니시다 뭐야 니시다 사리나라든지 그리고 뭐 이노우에라든지 그리고 또 뭐야 이시카는 잘 모르겠다. 이시카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뛰었던 멤버들 전부 다 나옵니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크게 이제 그건 없어. 니시다 그 뭐 코가가 그 일본 남배 니시다랑 결혼해가지고 그 성이 바뀌었다. 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시다 카리나로 나옵니다. 그 국제 대회는 니시다 사리나로 등록이 됐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시카와도 그 뭐야 그 남배 이시카와 있다 얘가 에이스. 얘가 이제 이탈리아를 갔죠.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 여배 이시카와 얘 동생이거든. 동생도 지금 이탈리아 갔거든. 이탈리아 가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기본적으로 뭐 일본이 누구 한 명 빠진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팀이냐, 그런 팀은 절대 아니야. 기본적으로 조직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야 서브리시브 요런 부분들이 또 수비력 이런 부분들에는 워낙에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죠. 끝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시아권 팀들보다는 뭐 높이라든지, 그리고 파워라든지, 그리고 이번 시즌은 또 이 마르티네스 이 자매들과, 그리고 곤잘레스까지 들어오면서 좀 더 뭐 화력적이라든지 높이적인 부분에는 확실히 좀 더 기대가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전히 이 리시브라든지 수비가 문제죠. 수비가.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가 항상 좀 고전을 하는 게 이 기본적인 리시브 그리고 토스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이제 제대로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도미니카가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는 좌우 중앙 가리지 않고 일본 상대로 크게 이제 화력에서 이제 밀리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는 항상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리시브 좋은 팀들, 그리고 스피드 배구를 하는 팀들한테는 고전을 했었죠. 왜? 발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오늘 또 일본에서 열리고 그리고 또 첫 경기고 개막 첫 경기고 하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도 이 일본이 뭐 도미니카 상대로 충분히 오늘 경기 3대 1이나 3대 0이나 이런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원래 1.29였거든. 원래 1.29였는데 지금 1.19잖아. 근데 이거 우리는 마헨으로 가자. 마헨으로. 아시겠죠? 이거 한번 도미니카가 흔들린다. 도미니카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도 없이 무너집니다. 끝도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뭐 일본 마인이 지금 1.53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가겠습니다. 알겠죠? 일본 마인 갑니다. 일본 마인. 자, 요렇게 언어번은 패스할게요. 언어번 잘 모르겠습니다. 도미니카가 한 세트 따면은 뭐 오버도 보이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이제 끝냈고 그리고 추천받고 별풍기하고 마무리 끝 됐어.